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창한 봄입니다. 화창한 봄날 하얀 옷을 입고 멋있게 출동하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바쁘셔서 귀하게 모셨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 무소속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장 무소속 후보 현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바쁘더라도 제일 중요한 이 언론과 인터뷰니까 네. 기꺼이 달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많은 네. 시민들과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님이 아주 큰 결단을 내리셔서 시장 네. 후보로 나가셨는데 요새 심정이 어떠신지요? 예, 그 거대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 달리 이 무소속 후보라는 것은 외롭고 고단한 길임을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은 생각보다도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주시는 사명을 수행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뚜벅뚜벅의 힘을 팍 주셔서 예. 굉장히 기운차게 운동하시는 것 같네요. 예, 분위기가. 기운차게 하고 네. 아침마다 뭐 보건체조 하시나요 혹시?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예, 묵상과 기도 그리고 네. 시민에 대한 믿음 네.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열망이 곧 저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정답 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보건체조 하시냐 그랬더니 기도와 예. 묵상이라 그러니까 제가 약간 뻘쭘해졌어요. 네. 네네. 최종환 시장님이 이제 4년의 이제 파주시장 임기를 이제 하시고 또 재선에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면목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시민들과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시장님한테 저희가 인생 한 컷 사진을 부탁했어요. 네. 내 인생 전체를 토탈해서 예. 단 한 장의 사진을 뽑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 예. 뭘 갖고 오신 거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과 제가 단독 샷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운명적 만남, 그것이 저희 정치 행로에 있어서 나침판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 한 컷으로 당연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계시죠, 이게? 2003년도 청와대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같이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지금 몇 주기죠?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좀 많이 찹찹하시겠습니다. 예. 네.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9년 5월 23일 서거를 하셨으니까 이제 13년 정도 되고 있지요. 5월은 노무현의 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네. 만나서. 그러면은 정치를 하게 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님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예. 그 전에도 우리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정치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노풍이 불면서 2002년 대선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이 있었죠. 이회창 한국당 후보와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 속에서 많은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과 또 정치인들이 이회창 후보 쪽으로 기울은 그리고 탈당을 해서 당적을 옮기는 그런 파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제가 모시던 정치인과의 사표를 내고 결별을 선언을 하고 백의종군으로 그때 하락 추세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종합 상황실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운명적 정치 행보를 같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환 후보님에게 정치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거의 같은 무게로 다가올 것 같네요. 특히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의 덕목, 소신, 그리고 과단성, 그리고 바바와 같은 우직함,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치 철학이고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우직한 정치적 소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 그러나 또 국민만 바라보고 그러한 정치와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우직함과 배짱,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후배 정치인들에게 제시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배웠다고 좀 소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긴장됩니다. 네. 정답을 쭉 얘기를 하셔서 정치인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후보님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그런 정치인의 자질 중에 가장 닮은 게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구도 타파의 대표 주자로서 그렇죠. 한국 정치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 필생의 노력으로 타파를 하기 위해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저도 영남 출신, 고향이 영남입니다. 출신으로서 뼛속까지 민주당을 지켜왔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영남 인사들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한가운데로 어떻게되면서 이런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같이 노력을 했다는 부분과 또 정치인이 이당 저당 격거리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인기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행보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감히 그 부분에 그림자를 밟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남 출신이었고 지역구도 네. 타파의 앞장선 면이 노무현 대통령과 같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높은 급으로 느껴지는 이 무게감은 무엇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장으로 재직했었고 또 시장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파주 시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쌍팍하게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보님의 파주시에 대한 그 정책, 그다음 공약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구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의 파주시 미래 비전, 네, 핵심 공약 뭐 몇 가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년간 민선 7기라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선거, 그리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민선 8기라고 합니다. 민선 7기 동안 제가 가장 큰 핵심 비전으로 삼았던 가치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주에 있어서 평화는 생명이고 생존이고 경제다.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가치고 어떤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념과 정파,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히 구축되어야만이 우리 파주의 전쟁의 위협과 또는 긴장이 걷어지고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또 평화롭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경제가 살찔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 또한 민선 8기에 있어서도 강조되어야 될, 물러서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한반도 정책과 대북 정책이 보수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가치를 공고히 파주에 뿌리 내리고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는 결코 늦춰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반도 평소 파주라는 가치를 민생 8기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할 부부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파주는 이제 5월 50만 대도시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0만 대도시로 인정받게 될 경우 많은 지방자치 권한이 우리 파주시로 이양이 되고 행정 권한이 대폭 늘어나고 또 조세, 세정에 있어서도 자율권이 확대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행정을 혁신해야 됩니다. 행정구역도 개편해야 되고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또는 예산의 배분 구조도 다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준비한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대도시에 부응하는 행정혁신을 두 번째 핵심 정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파주시에 있어서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의료, 바이오 이런 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ESG라고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협치, 거버넌스를 행정에 도입시키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파주시는 스마트 시티로서 이런 생활 밀착형 모든 공간에 있어서 스마트 도시로 변모시킴으로써 첨단 사회에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에 있어서 지능형 ITS나 AI를 이용한 지능형 교통체계, 주차, 쓰레기, 환경, 주민복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실시간으로 행정정보도 공개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접수가 되고 또 교통이나 쓰레기 배출과 같은 민원 업무에 있어서도 스마트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인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파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자산, 풍부한 문화예술적 자산,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의 이런 향기들을 자원화해서 자산화해서 파주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핵심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차별 없는 도시, 도시와 농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최첨단 산업도시와 전통불학 간의 상생, 균형 발전, 이러한 차별 없는 도시, 또 복지가 풍부하게 포용되는 이런 포용적 복지사회를 구현한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민생 8기에 제가 제시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네. 아니 시장님 이거 계속 얘기하면 하루가 갈 것 같으니까요. 네. 근데 핵심적인 거를 이게 참모들이 준비를 잘해와갖고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하시네요. 다른 후보님들은 이제 한두 가지 하다가 제가 커트했거든요. 그래서 잘 못했는데 후보님께서는 이제 8가지, 7가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잘 얘기를 하셨는데 그 ESG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ESG 경영 철학이라 그러나? 시장 철학을 하는 게 파주가 최초가 되는 건가요? 아니 다른 데도 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업에서는 ESG 가치들을 새로운 그 경영 가치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올 초에 시정 목표를 잡았던 게 ESG 그 환경과 사회적 가치 이런 협치라는 부분들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연구 과정에 있어서 파주시가 행정에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선도적 위치, 다른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아마 우주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구 최초도 아니고 우주 최초라는데 제가 외계인하고 통신을 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확인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네네.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우주 최초의 ESG
경영을 예. 이제 시정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동안 이제 시민들을 그 누구보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파주 시민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예. 단점도 있고 뭐 시민이 가지고 있는 단점 말씀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단점을 얘기를 하면 저의 단점? 표가 떨어지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되시고 예. 시민들 파주 시민들이 이런 건 너무 좋더라 이라고 해서 좀 시민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시민들에게 바라는 바 있으면은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 시민들의 장점은 고대로부터 우리 파주시는 임진강과 한강을 끼고 있는 교통 물류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도읍지였던 고려시대나 한양이 도읍지였던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그 길목에 다 파주가 있었고 또 중국으로 사신들이 나가거나 중국에서 사신과 물류가 통과할 때도 다 모두 파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폐쇄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은 도시입니다. 개방성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타성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파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또 지리적 완고함들도 있지만 파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방성과 또 수용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영남 출신의 단체장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열려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가 있다고 이게 매우 중요한 파주시만의 장점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특정 학교와 그 지역의 출신이 아니면 정치적 리더로서 성장하거나 키워주지 않는 그런 배타성들이 매우 높은 데 반해서 우리 파주에 있어서는 예로부터 이런 지리적 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개방성과 배타성이 풍부한 곳이다. 이것은 매우 존경받을 만한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성별과 또 나이와 계층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일꾼이다, 인물이다, 인재라고 생각할 때는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욱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민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굉장히 의외의 평가를 하시네요. 예. 파주 시민에 대해서 예. 표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저희 책 네. 파주 인문학 산책과 최근 발간한 파주 인문학 둘레길 서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옛 문헌에도 보면 그런 식의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텃세가 덜하다는 것이 네, 상대적으로 토세가 덜하다고 느끼신 최종환 후보님이 계시고 또 저는 이 접경지 특성으로 인해서 이 배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지 표를 받아야 되고 표를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옛 문헌에도 있다라는 이렇게 고증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후보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파주에서 영남 출신인 정치인을 파주가 이제 배타성 없이 받아서 시장으로 잘 키워줬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이게 지금 후보님께서 쭉 살아오시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이게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한 인간의 인성, 품성,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 비전까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일 것 같거든요. 예. 뭐 20대 시절 돌이켜봤을 때 20대 시절이 제가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함으로써 가족들, 부모님들과 또 형제들, 주변 친구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저 스스로에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돌이켜 봤을 때 참 부모님들에게 못할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형제들, 또 지인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도 그 시절이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도망다니고 또 수배를 과정에서 숨어 지내야 되고 피신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가슴 졸이고
숨죽여서 살아있던 부모님들에게 형벌과 같은 고통을 주었던 것이고 많은 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폐해를 끼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날들을 보내라고 한다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20대 혈기 왕성했던 시절이었고 암울했던 군사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20대 시절에 열혈 청년 학도로서 그런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었지만 지금 다 생활인으로서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고 이런 가시밭길을 걸음에 있어서 그 어려웠던 20대 시절을 겪어왔던 과정들이 지금보다도 더 험난했고 고단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면서 이제 수배당한 거를 가장 어려웠던 네.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렸기 때문에 술도 많이 하셨죠? 아니 왜 이렇게 딱딱하십니까? 예. 어려워서 우리 20대 혈기 왕성해서 예. 운동을 했지만 힘든 거는 이게 혼자 저는 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술을 어떻게 되시는지요, 주량이? 이길 수 있을 만큼만 마시고 한 박스? 술을 이길 수 있을 때는 한 박스도 마시지만 이게 굉장히 영 코드인데 이길 그래서- 수 없는 컨디션일 때는 이제 한 잔도 안 마시고 네네네. 이길 수 있는 컨디션일 때는 이제 두 주 불사. 약간 무섭네요. 예, 이제 지금은 네네. 이제 50대 이후에서는 그래도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실 수도 없고 또 직분상 그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과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마시지는 공직자니까. 못하고 있죠. 네네네. 그 후보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후보님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네? 철두철미하시고 원칙적이고 그렇게 어떤 하여간 모범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릴 때 네. 초등학교 때 네. 별명이 뭐였죠? 저 중학 때까지 네.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바른 생활 사나이. 맞네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바른 생활을 아이라고 했었어요? 예, 아마 군대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군대에서도 예. 군대에서도 바른 생활 고참 이런 평가를 받았죠. 제가 이제 1년 군대 있을 때 제일 고참이 되고 제대하기 전까지라도 후배들이나 네. 후임들에게 가혹행위 구타 같은 걸 일체하지 않았고 사실 평화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후보님이 고참일 때 예. 이제 평화 부대를 만들었다. 예. 때리는 게 없이. 네. 그래서 그 근절을 했었죠. 네네네. 제가 고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손수하고 네. 또 솔선수범하고 손수수범하고 폭력과 가혹행위로서 후배들과 후임들을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 그리고 또 인간적 관계 이런 것들로서 또 때로는 어떤 공과 사를 구분하는 카리스마 이런 것으로서 후배들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었던 그렇게 했고 예. 제가 뭐 일화를 들으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기 이틀 전에 태권도 첩중이 있었는데 제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네. 축구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합니다. 운동을 잘해요. 운동권 출신. 예. 네네. 그래서 제일 막내 이제 후임 병사가 태권도에게 소질이었고 해서 부대 전체에는 악영향을 미쳐. 그 친구가 통과를 못하면 적정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를 이틀 남으면 머리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지금은 다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제가 대리심을 쳐줬어요. 제 머리를 깎고. 그 신참을 빼고. 네.
신참인 척 예, 머리 길렀던 거 자르고. 그렇죠. 아우, 살신성인이네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그 범죄행위인데 공소시효가 전이 갔기 때문에 40년, 3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되겠죠. 그 정도로 제가 바른생활 사나이였습니다. 네. 바른 생활 플러스 네. 조직을 위해서 네. 애써 기른 머리까지 깎는 희생정신. 네, 네. 대단하시네요. 그 본인을 지금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정치인이 된 이 마당에 시민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최종화는 땡땡이다. 라고 할 때 이 땡땡에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나이는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 생각을 끊임없이 젊고 좀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훈련 같은 걸 좀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화제 이슈가 되는 부분을 많이 알려고 하고 또 그 최신 트렌드를 책이나 다른 뭐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익히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 변화 혁신하려고 하는 이런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특히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자기 지역의 역사, 문화, 사람, 인문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파주시의 에너지, 집단 지성 또 파주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힘 다른 말로 하면 파주의 정체성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고자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대목에서 PPL을 하면은 네. 제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파주에 관한 PPL은 얕고, 커트돼야 되는데요. 얕고 넓은 지식 보고서 파주 인문학 산책과 그 속편인 파주 인문학 둘레길을 여기 이렇게 뭘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 그때 이 땡땡이 너무 기네요. 네. 네? 네, 뭐 최종화는 박력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예,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답게 긴 장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인들, 기존에도 그랬지만 정치는 시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통 채널의 하나인 언론,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수장의 정치인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후보로서 나온 이 마당에 언론과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론과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정치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론이 있어야만이 정치의 부패를 막고 또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공기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언론이 없으면 참 일하기는 편하겠습니다만 조직이 부패되고 또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긴장 관계로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소통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대한 보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언론과는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뉴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매체들, 채널들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언론과 외에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정치의 일환으로서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체험을 하고 또 애로사항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도 중요한 소통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민선 7기에 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주민과 많이 소통하겠다. 그리고 찾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니 우주에서 가장 모범적인 후보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재밌게 했습니다.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일자람 파주시장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최종환 후보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시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힘들어주세요. 좀 웃으세요 좀. 무소속이 지금 웃을 힘이 생기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럴 때는 웃어야죠.